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이제는 한국의 잃어버린 30년이 올 듯합니다. 돈 없고 비리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려나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잃어버린 30년 노래가 아닙니다. 이거 어떤 얘기냐면 그 일본의 얘기하는 일본이. 예. 그러니까 일본의 버블 경제 이제 이후 1991년 이후 버블이 꺼져 나가면서 일본은 이제 그런 호황기가 끝나고 이제 저성장기 사회를 현재 3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30년이에요. 잃어버린 30년. 예. 1991년 시점으로 이제 일본은 좀 많이 달라졌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버블이 꺼져 나가면서 사치 같은 거 안 부리고 돈을 안 쓰게 되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버블로 뭔가 이제 허서 부리던 사람들 몰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저성장, 디플레이션 사회,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그런 상황을 지금 현재 33년째 겪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긴 한데, 약간의 성장세는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엄청나게 예전처럼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게 남 얘기처럼 안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럴까요? 굳이 일본만 얘기일까? 왜 우리가 우리나라 얘기도 아닌 일본의 30년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이제 성장이나 성장은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고도 성장은 사실 끝났다고 봐야지. 성장하긴 하는데 이제 예전처럼 막 갑자기 막 소수점이 쭉쭉 올라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삶이 갑자기 급속도로 올라가고 그러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버블이 많이 껴있거든요. 버블이. 뭐 부동산 버블뿐만 아니라 자동차 버블, 생활 버블, 사치 버블, 결혼 버블, 연애 버블, 여행 버블 다 있어요. 이게 그냥 모든 게 다 버블이야, 우리나라도. 근데 버블은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꺼져 나간다는 거죠. 영원한 버블은 없어요. 그리고 버블이 꺼져 나갈 시점이 이제는 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좀 정서도 많이 달라진 게, 이제는 좀 사치를 부리는 분들이 예전보다 좀 줄어든 것 같아. 나대는 사람이 죽은 것 같아. 나대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치 부리고 푸어족을 자처하는 사람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일본이 먼저 겪었던 거 좀 따라하는 게 있어요. 먼저 겪었던 문화를. 뭐 결혼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그런 취업 문화도 그렇고, 경제 문화도 그렇고, 약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게 있어. 지금 MZ세대 보면 약간 그 일본의 그 사투리 세대하고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일본도 그 이제 법이 끝나면서 많은 청년 백수들, 그리고 프리토 좀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이게 거의 비슷하게 자배제 백수 많아지고 있고, 그 백수들이 일을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뭔가 집안 문제가 생겨나고 있고. 사실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얘기 나왔을 때는 아이고 일본 왜 저럴까 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남 일이 아닌 거야,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겪을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심하게 겪을 가능성이 큰데, 일본보다. 항상 보면, 우리나라 보면 일본이 안 겪었던 안 좋은 걸 더 세게 겪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이 겪었던 안 좋은 문화는 되도록이면 안 겪는 게 좋은데 더 세고 몇 개 겪습니다. 안 좋은 어떤 결혼 문화, 혼수 문화, 그리고 안 좋은 부동산 문화, 안 좋은 어떤 그런 백수 문화, 이런 것도 진짜 세게 겪어, 이게. 그래서 결과가 더 안 좋아, 이게. 아무튼 앞으로 돈 없고 비있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나, 제가 좀 단적 얘기할게요. 사는 게 아니게 될 겁니다. 사는 게 아니게. 이건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야. 아니, 비있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비있는데 그나마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준 나라가 우리나라야. 딴 나라 가면 비 있으면 그냥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여러분. 미국 가봐요. 미국 사회에서 비 있잖아, 못 갚잖아. 그러면 뭐 노숙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노숙자 되잖아. 그럼 못 일어나요. 절대 일반 사회로 못 나와, 이게. 평생 슬럼과 같이 살아야 돼. 정말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개인 회생돼 있고 파산돼 있고
뭐 지원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비로운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빚 가진 사람들한테. 그래서 빚진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퍼주다 보니까, 봐주다 보니까. 맞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뭐예요? 빚진 사람들이 빚을 안 갚으려고 하잖아. 어떻게는 탕감받으려 한다거나 어떻게는 파산해서 안 갚으려고 한다거나. 자신들이 빚진 건데 맞잖아요. 누가 빚지라고 했어? 그런 거 없잖아요. 지들이 책임 못 져가지고 빚이 쌓이는 건데 이런 걸 남 탓하고 있잖아요. 맞잖아. 사실 우리나라 보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채무자들이 가장 비양심적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애초에 빚을 제대로 책임지고 갚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빚을 안 갚으려고 해서 채권자 눈물 흘리게 만들고, 그리고 돈이 쪼들린 나머지 각종 안전 범죄나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앞으로 주변에 채무가 많은 사람들 멀리 해야 된다고. 앞으로 있잖아요. 빚이 많다거나 제대로 갚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멀리 해야 된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빚 있다는 게 이게 단순히 빚 있다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제 생각인데요. 감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빚 있으면 취업하는 것도 많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많이 박살날 겁니다. 장단컨대. 결혼은 당연히 못하죠. 연애도 못합니다. 빚 있으면요. 남자 여자 연애 결혼 못합니다. 그냥 무조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취업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친구나 가족관계도 상당히 멀어지게 느껴질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 누구 신경 쓰기 힘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채무 관련 그런 안 좋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예. 제가 심심해가지고 올해 벌어진 강력범죄 같은 거 제가 그 자료 같은 거 봤는데 대부분 채무 문제였어요. 채무 문제. 채권자, 채무자 간에 벌어진 범죄였어요. 살인사건도 채권자, 채무자 간에 벌어진 범죄가 올해 많아요. 내년에 더 많을 가능성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돈거래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거래 하자고 하는 사람도 멀리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빚을 못 갚아가지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어떤 행동을 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험한 꼴을 안 당하려면 좀 벽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채무자분들 인생은 점점 고달파지는 겁니다. 지금도 고달프다 가는데 이건 고달픈 게 아니야. 진짜 고달픈 거는 앞으로 시작이야, 이게. 앞으로 사람 볼 때도 빚 있습니까? 이거 뭔지 물을 거예요. 너 빚 있냐? 아니면 소개팅 할 때도 물어본 거예요. 혹시 빚 있습니까? 채무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 빚 있다고요? 죄송한데 여기까지 합시다. 끝내는 거야, 이게. 뭐든지 안 되는 거야, 이게. 앞으로 빚 있으면 그냥 빚만 있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빚 있는 분들 경각심 가지세요, 제발.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방에서 10년째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가공실이 점점 늘어나고 유동인구 줄어드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좋은 차는 더 많이 보여요. 요즘 부동산 많이 힘들죠? 사실 부동산 이미지가 정말 안 좋아졌습니다. 왜 안 좋아졌는지는 아시죠? 그 대규모 전세 사기 때문에 이 공중개사부터 이미지가 정말 안 좋아졌어. 예. 요즘에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사기꾼으로 부르더라고요. 근데 왜 안 좋아졌는지 그분도 알 거예요. 물론 좋은 공인중개사부터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워낙에 전세 사기에 많이 가담하신 분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안 좋은 거죠. 공실이 일어난다는 거는 거래가 안 된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요즘에 사무실 폐업하는 것도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 폐업하는 것도, 부동산 사무실. 왜냐면 부동산 사무실도 자영업자거든, 자영업자.
예. 저분들이 뭐 돈 남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신기한 게 좋은 차는 더 많이 보여요. 과연 그게 능력이 좋아가지고 좋은 차를 모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이분도 공인 중개사분이 아실 거야. 능력 없는 사람이 의외로 좋은 차 많이 몬다는 거 생각해보세요. 좋은 차 많이 몰고 왔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차는 좋은데 어디서 산다고. 싼 집 없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런 경우 많이 있대요. 이분 말고 이제 다른 공인중개사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차가 좋은 차라서 이 사람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딱 와서 하는 말이 이 동네에서 가장 싼 집이 어디예요? 월세요, 전세요? 당연히 월세죠. 보증금도 쌌으면 좋겠는데. 좀 집 그 컨디션하고 연식이 좀 오래됐는데 상관없겠어요? 상관없어, 괜찮아요. 나 먹고 자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차는 좋은데. 이런 경우 꽤 많대,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 정신 못 차립니다, 여러분. 뻘짓거리 하는 사람 뻘짓거리예요, 이게. 예,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경기가 안 좋아도 저렇게 좋은 차 포기 못하는 사람 많이 생겨요. 명품 포기 못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 해외여행 포기 못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경기가 안 좋아도 있잖아요. 갑자기 사람 고쳐먹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저 사람들은 계속 이제 저렇게 연명하게 사는 거죠, 이게. 예. 아무튼 우리가 지금 누구를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걱정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돈 없는 사람들, 비 있는 분들은 점점 인간대 못 받을 겁니다. 인간대 못 받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좋은 차를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빚 같은 거 안 지고 누구한테 금전적으로 손해 안 일으키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점점 깨닫고 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